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크 TV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의 무역 규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쉽게 얘기하는 경제 보복이라는 일까지 겹쳐 더 힘겹습니다. 이는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하여 일본과의 원만한 타결을 보아야 함에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끝까지 대립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쳐 참으로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추락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 유튜버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를 알고 상대를 알 때 결사항전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를 모르고 상대도 모르고서 어찌 반일 감정, 국민 감정을 부추겨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일 간 정제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에 갔던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귀국길에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위원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뭉쳐서 이 상황, 즉 일본의 보복을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일을 잘 처리해야지, 국민한테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떠넘겨서야 되겠습니까? 애초 기대했던 미국의 중재는 확답을 얻지 못하고 국채 보상운동, 이란 110년 전 운동을 꺼내 들은 겁니다. 지난주 문재인은 전남도청에서 전남 주민들은 인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한일 충돌을 염두에 두고 420년 전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을 불러낸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도 통합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소설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외교 갈등 해결 대신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이려는 모습입니다. 외교는 외교로 풀어야지 국민들한테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의 보복까지 부른 한일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외교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가 미리 나서 일본 측과 대화하고 해법을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일인 것입니다. 상권 분립을 이유로
8개월간 수수방관하면서 일을 키웠습니다. 어찌 보면 직무유기를 한 것인 거죠.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과 기업들의 큰 피해가 생기게 해놓고 100년 전처럼 일본과 싸우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당의 일본보복 대책특위위원장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또 했습니다. 지금이 외교 갈등을 의병과 죽창으로 푸는 시대인 것인가요? 2011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충돌했을 때 중국이 공산당 조종 아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는 등 일본 제품을 불태우며 감정 대응을 했다가 국제사회의 지지만 일었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일본 규탄 움직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이 근거 없이 한국이 독가스 원료를 북에 넘겼다고 하고 우리 협상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한 것이 민심 악화를 부르기는 했습니다. 일본산 맥주의 판매량 감산화, 의류 판매가 줄고 일본 여행 취소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국익을 따져야 할 정권이 도리어 감정 대응에 앞장서면 갈등을 격화시키고 일본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차원의 반일 공세로 일본에서 반한 감정이 더욱 확산되면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친일 청산을 강조한 문재인이 지난 3.1절 기념사는 원로 진보학자로부터 관제 민족주의의 전형적 모습이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제 민족주의는 정권 실정에 대한 비판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좌파 교육감들은 학교 교과에 친일 딱지를 붙이고 친정부 성향 노조는 항일 투쟁까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권 지지자들은 냉정한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지적에 토착 왜구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감정 분출은 일시적이지만 경제 악화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민생 피해를 가져옵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이때에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얻는 게 무엇인지 현 정권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권 지지자들이 일으키는 국민 감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중국 내 마트와 백화점 사업에서 이미 철수한 롯데그룹이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의 중국 공장 6곳 중 4곳마저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중국의 사도보복으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 시작된 중국의 사드보복이 2년이 넘도록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이 사드보복을 하는 중국에도 이렇게 한번 반중운동을 해보시지. 중국에는 왜 극한 반중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만만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일본을 만만히 보아서는 우리 경제는, 우리나라는 아주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등 제조업 분야의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한국은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가 710대로 세계에서 가장 로봇 밀집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것도 지금의 기준이 아니고 2017년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밀집도가 8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산업용 로봇을 그만큼 우리나라가 의존하여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연간 산업용 로봇 구매 대수도 39,700대로 중국, 일본에 이어 3위입니다. 그러나 중국,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의 몇 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의존도가 그들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한국의 기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계 상위 10위에는 일본, 독일, 스위스 기업들이 줄비하지만 한국 기업은 현대중공업 지주 한 곳에서 정부 주도로 국산화가 이뤄졌지만 로봇만큼은 그렇게 많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부 팔리는 게 국내 내수용으로 전 세계 로봇 판매 비율에 비하면 3%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산업용 로봇을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삼성 갤럭시 제작을 위해 1억 원짜리 일본 환학 제품을 상당히 도입해 쓰고 있습니다. 추가로 환학 제품 2만 대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정밀기기, 화학 부분은 상당히 외국에 비해 열악합니다. 우리 기술이 없는데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일본과 극한대를 벌인다면 우리나라 산업은 어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얘긴데, 지금 우리가 쓰는 말 대부분이 일본 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반일운동 또는 독립운동을 조상들이 하였다고 나서는 사람들, 반일 감정에 앞장서는 사람들, 정계나 학계, 정부, 고위층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거의 다가 일본어를 우리말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당장 입만 열면 떠드는 민주라는 말도 일본에서 들여온 말입니다.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이라는 이한섭 고려대 명예교수가 70년부터 연구해온 결과물을 집대성한 책이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전,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본어 3634개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어휘들 중 90%가량은 우리말 발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금 내가 말한 단어나 어휘 같은 것도 일본에서 들은 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 가족, 국민 같은 단어들이 다 일본에서 들여온 말입니다. 일본어 발음으로 들어온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모나카나 만땅, 무대뽀 같은 말이죠. 우리말인 줄 알고 쓰는 말 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오병처럼 일본어와 우리말이 결합한 말도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일제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수학여행, 파이팅, 훈화 같은 단어들도 일본에서 왔으므로 일제잔재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일제잔재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본인이나 개념, 청산은 일본에서 온 단어인 줄을 모르고 자신이 일본말을 쓰면서 자신이 일본에서 들어온 말을 쓰면서 일본 잔재를 논하는 무지함을 보인 것입니다. 단어도 일본말입니다. 일본말을 우리식 발음으로 한 것일 뿐입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대학에서 도고동문학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종교학과 신학을 공부해 박사가 됐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를 독일이라고 번역한 것도 일본인들입니다. 도고 동문학과를 나온 사람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오이의 학문을 했으면서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원, 신학, 종교, 박사 모두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물론 과학, 철학, 물리, 역사, 미술, 음악, 체육도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단어도 일본인들이 프리지던트라는 영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일본은 1773년 네덜란드어로 쓴 의학서를 번역한 해체신사를 펴냈습니다. 일본 최초의 서양책 완역본이죠. 이 책에서 일본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번역과 사전 편찬에 대한 욕구를 분출시켰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전후에 일본은 영일사전을 내놓았는데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만들어진 말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발음은 우리나라 말로 하되 일본에서 영어나 또는 유럽의 각국의 언어를 번역해서 해석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상당수가 일본에서 들어온 우리말 발음으로 된 어휘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90년대죠. 김영삼이 대통령을 하면서 일본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자신의 즉 우리의 입장을 알지 못하고 일본에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자본이 빠져나가고 일본의 통화 스위핑 연장이 안 돼 IMF를 맞은 것도 그 때문에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멀쩡한 학교 현판을 뜯어내고 국민학교라는 것이 일제잔재라고 초등학교로 바뀐 게 그때죠. 그런데 이 초등도 일본에서 들여온 우리식 발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가 항상 말했던 민준이 갱제니 하는 이것이 다 일본에서 들어온 말인지를 모르고 학교 현판만
교문 앞에 있는 그 구리 현판만 떼면 항일이 되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1세기 전 조상들이 잘못하여 일본에 병합된 그런 일을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됨에도 그 시대로 희귀하는 것 같은 이러한 어설픈 반일 감정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일본식 우리 발음으로 된 일본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전을 보면 거기에 상당한 어휘들이 거의 다 우리말 발음으로 된 일본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일반인들이 조항을 읽어보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말한다면 한글은, 우리말은 소리 글자이지 뜻 글자가 아닙니다. 뜻을 함유시키려면 단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단어는 거의다가 한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 우리말로 들여온, 우리말 발음으로 들여온 일본말이 이래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많은 단어들은 한자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하는 방법만 일본어가 아닌 우리말로 발음하는 것이지 그게 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 전제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정산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공문서나 모든 쓰이는 언어들을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숙지 않으려면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모르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우리말을 쓰면서 일제전제청산이라는 황당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본을 극일하려고 해야지. 일본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일본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무슨 힘으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이 100년 전입니까? 100년 전에도
백성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가던 중심 세력이 무능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다시 무능한 정치 세력이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은 냉정한 이성과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항일이라는 것은 일본을 넘어서 앞설 때 가능한 것이지, 다시 말해서 그 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한 희생이 많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본질과 집단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그 집단의 의도와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시대에 대한 분별력, 시대의 흐름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무지하고 오만한 행위는 백성을 고달프게 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도자가 무지하고 오만하면 상황을 오판하면 백성이 고달퍼지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